공감방송과 함께 진행하는 유혜선의 인문학 살롱의 유혜선입니다. 정말 온 세상이 총천연색으로 화려하게 짙어가는 정말 기분 좋은 가을날입니다. 이렇게 가을이 깊어가는 계절이 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왠지 오늘 아침에 이런 시가 한 편 떠올르더라고요.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어볼 것입니다. 또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을 하고 싶으신가요? 왠지 이 가을에는 자신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하면서 깊은 사색에 빠져보고 싶은 그런 계절인데요. 이럴 때 내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이라든지 또 좋아하는 친구들이나 연인들과 함께 아주 맛있는 빛깔 좋은 또 향기로운 와인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정담을 나눌 수 있다면 이 가을이 얼마나 더 멋진 계절일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가을에 정말 잘 어울리는 아주 멋진 분을 초대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정말 잘 익은, 녹익은 아주 성숙하고 멋있는 와인 같은 남자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와인 스페셜리스트 윈스턴 김욱성 상무님을 모시고요. 이 가을에 와인과 인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상무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인사 말씀과 함께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와인 칼럼니스트 김욱승입니다. 네. 저는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취미로 시작했던 와인이 직업이 되어서 제2의 인생을 아주 맛있고 달콤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약 한 15년 전에 신라호텔의 그 판촉 팀장으로 네. 근무하면서 와인에 이제 인연을 갖게 됐고요. 네. 마시다 보니까 이게 참 뭔가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 꾸준하게 한 20여 권의 책을 읽고 또 이제 와인 전문가가 되기 위한 이제 소믈리에 과정을 또 이수를 했고요. 네. 또 WCT 레벨 3 자격증도 이제 취득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와인에 관련된 전문성을 계속 높여오게 그렇게 되었죠. 지금은 이제 대학하고 네. 그리고 주로 이제 기업체를 대상으로 와인에 대한 특강 네. 그리고 이제 와인 칼럼을 주로 네. 쓰고 있습니다. 보통들 뭐 이제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에 대해서 한 10,000시간 정도를 투자하게 되면은 거의 뭐 전문가 수준에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 15년 정도 와인을 공부했고요. 지금은 이제 뭐 이제 대학에도 출강을 하고 네. 또 칼럼을 쓸 만큼 어느 정도 전문성이 갖춰진 것 같습니다. 네. 와인을 좀 아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와인을 모르고 죽었으면 이 세상에 반만 알고 죽을 것이다. 네. 그런 이야기 있듯이 와인의 세계는 굉장히 좀 오묘하고 네. 또 평생에 거쳐서 공부할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주제가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해요. 그리고 뭐 굉장히 어렵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한두 분밖에 안 계신다고 하던데 어떤 대학인지 한번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예, 와인에 관련된 그 UN 같은 기관이 이제 OIB라고 합니다. 국제 와인 기구라고 하는 네네. 단체인데요. 거기서 이제 프랑스 남부에 있는 몽펠리에 대학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네. 석사 과정을 개발을 했고요. 그 과정에 제가 이제 작년 9월부터 참여를 했습니다. 네. 이 과정의 특징은 전 세계 25개국을 돌아다니면서 네. 주로 이제 한 500군데 정도 되는 와이너리와 그리고 이제 와인에 관련된 전문 기관, 네, 학교 여기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약 500명 이상의 와인 전문가들하고 같이 이렇게 커넥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기회였고요. 일반 사람들은 뭐 한두 군데 가기도 힘든데 그렇습니다. 뭐 전 세계 네. 유명한 데는 다 한꺼번에 다니신 거잖아요. 거의 뭐 1년 동안에 그렇게 많은 와인을 돌아다니기가 사실 어려운데 그렇죠. 이 학교에서 굉장히 이제 거의 한 30년 정도의 경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와인들을 하고 같이 이제 협의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다 이제 준비를 해 줬기 때문에 저희 네, 이제 네. 방문이 가능했던 거죠. 네. 그래서 주로 이제 포도 재배나 와인 양조 그리고 이제 와인 판매 마케팅에 관련된 거의
이제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하고 같이 네.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네. 중요한 그런 기회였습니다. 네. 정말 그 1년 동안 25개국을 이렇게 네. 다니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니시면서 뭐 여행도 여행이었지만 우선 공부하기가 우리 영어로 하기도 힘든데 이게 네. 불어로 공부를 하시면서 영어와 불어를 이렇게 하시면서 전 세계 25개국 와이너리를 다 지금 투어를 네. 하신 거잖아요. 뭐 여행은 다 새롭고 인상적이지만 특별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특별히 와인과 관련해서 인상 깊었던 곳이 네. 있으면 몇 군데 네, 좀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 과정은 일단 뭐 영어와 불어를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시작하기는 쉽지가 않은 네, 부분이 네. 있고요. 대부분의 이제 같이 공부한 학생들이 뭐 대대로 와인 농사를 지어왔던 와이너리의 자녀들 아. 뭐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저 자신도 이제 향후에 이제 와인 관련된 사업을 하는데도 이 친구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렇게 네.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언어적인 장벽이 있긴 하지만 한번 시작하게 되면 정말 전 세계의 와인 관련된 전문가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그 커넥션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뜻깊은 네.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뭐 저 이제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그 좋은 구경도 많이 했고 네, 사실 네. 사실 이제 가보지 못한 데를 간다는 그런 생경한 거의 세계 일주를 하신 거잖아요. 예, 지금. 예, 네. 그런 경험이었습니다만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이제 남미 쪽이었어요. 아. 남미는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가기도 굉장히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비행기만 저는 하더라도 남미를 거의 못 뭐 가봤는데. 24시간 네. 정도를 타고 가야 되고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2월 말부터 한 40일 정도 남미 쪽에 이제 브라질, 우루과이, 칠레, 아르헨티나 그리고 이제 볼리비아 이렇게 네. 이제 5개국을 방문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자연 풍광이 가장 압도적이었던 게 저는 볼리비아였던 것 같습니다. 볼리비아. 예, 네. 볼리비아에 이제 우유니 소금 호수라고 있거든요. 우유니 소금 호수는 우리나라의 그 경상남도만한 크기예요. 네. 경상남도만한 굉장히 크기인데 그게 전체가 다 소금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아. 되겠습니다. 저기 이제 아침에 동뜰 무렵에 아, 우리 동뜰이 동료들이 이렇게 네네. 찍은 사진인데요. 동 뜨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 밑에가 바닥은 사막, 그렇죠. 저기 사막이 바닥은 이제 소금이라는 거죠. 소금 호수인데 네. 그 위에 이제 한 5cm 정도의 물이 이렇게 찰랑찰랑하면서 아. 하늘과 땅이 거의 완벽한 데칼코마니를 이루는 아, 그런 모습을 멋진데요? 보시는데요. 정말 네. 저 모습은 뭐 저 자신도 네. 잊을 수 없을 정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해발 한 3,600m 정도에 이렇게 고도에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네. 되고요. 지금 이제 두 번째 사진이 나오고 두 있는데 저기는 번째는 이제 해발이 한 4,350m 되는 네. 아르헨티나 최북단의 그 후후이주에 있는 네. 오르노칼 산맥입니다. 마치 때묻지 않는 그런 태초의 자연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장관을 이루고 있는데요. 네. 워낙 해발이 높기 때문에 사실 거의 뭐 숨쉬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아. 거의 뭐 저도 이제 현기증이 와서 거의 뭐 몇 발짝 뗄 수가 없는 그 정도의 흔히 말하는 그런 고산병 부분, 뭐 이런 그렇습니다. 거죠. 예. 예. 고산병에 대한 준비를 단단히 하고 가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만 네. 대자연의 어떤 신령스러운 그런 힘이 네. 느껴지는 그런 영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네, 세 번째 세 번째 사진은 이제 지금 뭐 나오고 조지아주입니다. 있는데, 저게 이제 굉장히 화려한데요, 저기는. 과거에 밤에 야경을 제가 찍은 것 같은데요. 네.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그루지아라 그랬죠, 그죠? 그게 이제 91년도에 이제 소련으로부터 네, 네. 러시아로부터 독립을 하면서 이제 조지아로 불러달라 이렇게 해서 네. 지금 이제 조지아로 부르고 있습니다. 아, 그 조지아의 이제 트빌리시라고 하는 수도인데요. 네. 위치는 이제 터키와 그리고 아르메니아 의 이제 북쪽에 있고 네. 코카수스 산맥의 남쪽에 있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스탈린의 고향이라고도 아, 저기가요?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저기 이제 조지아가 갑자기 이제 유명하게 되는데요. 네. 고고학의 발견에 의하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약 8,000년 전에 네. 대량으로 와인을 양조했던 그런 양조장 터가 발견이 되어서 와인 세계 와인의 그 성지로 그렇게 이제 떠오른 곳입니다. 특이한 것은 이제 이 코카수스 지방, 네. 이 지방이 이제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양조용 포도의 출생지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나무들이 이제 이집트를 거쳐서 그리스, 로마를 통해서 또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또 프랑스로 갖다 심고 그렇게 해서 전 세계로 이제 와인이 퍼져 나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80년 전에 그 양조 기법들이 지금도 그대로 전수해서 내려오고 있는데요. 네. 네. 한
한 2,000리터 정도 들어가는 큰 이제 흙으로 만드는 항아리에 네. 이제 포도를 으깨 놓고 한 6개월 정도를 양조를 하게 되면 아주 맑게 네. 우리나라 청주 같은 아. 그런 이제 와인이 나오게 되는데 네. 저도 이제 그 와인을 한번 마셔봤는데 약간 그 산화된 그런 느낌은 있었지만 네.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포도가 가지고 있는 그 원초적인 향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그에서는 독특한- 뭐 이렇게 맛볼 수 없는 와인이죠. 최근에는 이제 조지아 와인들도 국내 수입이 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뭐 원하신다면은 뭐 이제 사서 마셔볼 수 있는 그런 마, 기회가 마실 수는 예, 있는 예, 그거 이제 네. 예, 이제 전통 기법으로 만드는 그 와인들을 맛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되겠습니다. 전통 기법에 의해서 이제 순수한 그야말로 와인이네요. 이제 제조 그렇습니다. 기술이나 예, 이런 예. 어떤 인공적인 그렇죠. 것들이 인공적인 가미되지 것이 하나도 않고 가미되지 않고 순수하게 순수한 와인.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근데 음. 저희가 이제 상무님을 뵈면 강의도 잘하시잖아요. 우리 이제 와인과 함께하는 이문학 살롱에 나오셔가지고 이제 주로 했던 게 주제가 와인의 전설을 떠나는 세계 여행. 뭐 이런 그 와인에 관련 세계 여행에 관련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는 아주 그 인상 깊었던 게 와인에는 정말 그 서양의 어떤 그런 세계사를 바탕으로 하잖아요. 그러면서 신화와 전설과 역사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너무 재밌게 들었거든요. 네. 예, 오늘 또 뭐 이렇게 와인에 관련해서 특별한 역사적 사건이나 또 신화와 설화와 관련돼서 네. 이렇게 있는 와인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매치가 되는 와인들이 이런 걸 한 몇 가지만 또 소개를 해주시면. 뭐 모든 와이너리들이 다 자기 자신의 어떤 네.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그 라벨 뒤에 숨기고 있는 나는 그런 게 와인이 있는데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처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샤토 파프 클레망인데요. 샤또 파프 예, 클레마. 파프 클레망이라고 네. 있는데 그거는 이제 파프는 뭐 저희들 아다시피 이제 교황이라는 뜻이고 네. 클레망은 이제 클레멘스 5세 교황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1305년에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예. 프랑스인을 이제 교황으로 내세우게 됐는데 그게 이제 그 클레멘스 5세 교황이죠. 네. 그래서 그분은 이제 불행하게도 이 로마 바티칸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아비뇽에 그 계속 우리 머무르게 아비뇽인 되고 그렇죠. 유수, 우리 아비뇽 역사에, 유수 예. 거의 6대 교황들이 1409년부터 1477년 그러니까 그 67년 동안을 아비뇽에 유수를 당한 그런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그림에 파프클레망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예, 네. 저 와이너리죠. 예. 저 와이너리는 이제 보르도의 그 빼삭 지방에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빼삭 지방에 있는데 이제 역사적인 그걸 보면은 이제 프랑스의 필립 4세와 교황청의 그 보니파시우스 8세하고 네. 예, 굉장히 그 당시에 이제 알력이 있게 되죠. 말하자면 이제 국왕의 권력과 교황의 권력이 이제 맞닥뜨려서 권력을 이제 가지고 싸우는 그런 시기였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클레멘스 5세는 굉장히 좀 와인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본인이 옛날에 소유하던 그 이제 보르도의 와이너리는 이제 후임한테 주고 이쪽 이제 남부 론 쪽에 와서 이제 와인을 찾게 되고 그래서 네네. 이제 그 후임이 되는 이제 그 후임이 되는 요한 22세 요한 22세가 거기에 이제 와이너리를 만들게 되는데 그게 이제 지금 굉장히 유명한 샤토네프 디파프라는 예, 그게 샤토네프 와인들이, 디파프. 예. 요거는 많이 샤토네프 그거는 이제 디파프는 많이 국내에 들어봤고. 굉장히 유명해졌죠. 예, 그게 저도 이제 많이 마셔봤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같은 와인인가요, 이게? 같은 와인은 아니죠. 이제 포도 품종은 굉장히 다르지만 다른데, 예. 굉장히 이제 그 그르나슈나 시라, 무베드르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양한 한 13개의 와인 품종을 섞어서 만드는 그런 와인인데 굉장히 좀 컴플렉시티, 복합미도 있으면서 네네. 우리 한국 사람의 입맛에도 굉장히 맞는 저도 그런 와인들을 좋아하는 많이 와인 중에 만들고 하나입니다. 있죠. 예. 예, 그래서 이 이제 파프 클레망에서부터 이제 샤토네프 디파프로 이어지는 네. 이런 그 교회의 역사와 와인의 역사가 어우러지는 아. 그런 사건들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파프 클레망이 굉장히 좀 저희가 방문했던 때 중에서는 굉장히 좀 그 어떤 사연들이 있는 네, 네. 그런 와인을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샤또 슈발블랑입니다. 샤또 수발블랑. 예. 슈발블랑은 이제 문자 그대로 뭐 저 이제 흰말이네요, 예, 되게. 흰말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네. 샤또 슈발블랑은 굉장히 그 비싼 와인에 속하죠. 네. 얼마 전에
6리터가 들어가는 큰 그 임페리얼 사이즈가 3억 원에 예, 경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병으로서는 아마 최고가로 와. 기록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금색이 최고의 와인 중에 하나로 이제 꼽히고 있습니다. 와, 우리는 그래서 그냥 그림으로만 예. 이렇게 사진으로만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생떼밀룡에 네.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유명해진 게 이제 그 프랑스의 이제 부르봉 왕조를 창시한 앙리 4세가 네, 앙리사. 저 와이너리를 이제 방문을 해서 이제 하룻밤 자고 갔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 와이너리가 굉장히 유명해지고 이름도 아마 그렇게 해서 슈발블랑이라고 이렇게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흰말은 앙리 4세를 의미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앙리 4세가 이제 흰말을 굉장히 좋아했기 좋아해서, 때문에 예. 항상 흰말을 타고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앙리 4세는 이제 신교도인 위구노파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그 박해를 많이 받고 많이 죽기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왕으로 오면서 이제 위구노파들에게 이제 신앙의 자유를 주게 되죠. 그렇게 해서 비로소 이제 30년 끌어왔던 그 프랑스 내에서의 종교 전쟁이 종지부를 찍게 되는. 이게 또 종교 그래서, 전쟁이랑 예. 관련이 그래서 이 있군요. 낭트 칙령이 그렇게 해서 네. 굉장히 유명해지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이제 프랑스 내에서도 이 앙리 4세는 대왕으로도 꼽히기도 하면서 네. 이제 선량왕으로도 그렇게 이제 이름이 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흰말을 좋아했던 앙리 4세의 전설이 남아 있는 샤또 슈발블랑입니다. 네. 예, 또 다음은 이제, 이제 예. 그리오라로즈라고 하는 와인인데 네. 이건 국내에서 이제 최근에 좀 알려지기 시작한 저게 이제 그리오라로즈의 라벨이 라벨이죠. 되겠습니다. 예. 예. 그 라벨을 보면 불어로 네. 와인의 왕, 왕의 와인이라고 하는 표식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만큼 그 자기 와인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다고 하고요. 네. 상당히 이제 역사도 오래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 와인이 이제 갑자기 유명해진 게 1992년에 네. 그 싱가포르 앞바다에서 좌초된 그 프랑스의 난파선을 발견을 하고 네, 네. 사람들이 야 여기에 뭐 엄청난 보물이 있나 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인양을 하게 됐는데 네. 그 안에 이제 보물은 없고 와인만 2,000병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그게 샤또 그리오라로즈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역사를 쭉 보니까 이 배가 120년 전에 그러니까 네. 인양하기 120년 120년 전에 전에. 가라앉은 네. 그러니까 이제 1872년에 가라앉았다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그 베트남이 이제 프랑스의 식민지였기 식민지들, 때문에 아마 예. 식민지의 그 이제 배에 실어서 이렇게 와인이 가다가 풍랑을 네. 만나서 좌초한 네, 네. 그런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발견하고는 네. 이제 그 몇 병을 가지고 샤또 그리오라로즈를 찾아가서 야, 네. 이 맛이 변했는지 한번 확인해 달라. 네.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이 한번 테이스팅을 해보니까 네. 그 와인이 정말 최대의 정점이라고 할까 마시기 가장 적합한 가장, 예. 그런 수준이었고 그 향이나 맛이 그대로 이제 남아 있다. 이렇게 해서 그 몇백 와인이 년이 지났는데도. 병담 예 그렇죠. 어. 120년이 지나도 아무 변함이 없던 그런 와인으로 갑자기 알려지게 되고 국내에서도 이제 갑자기 유명해진 게 네. 2004년도에 우리 전 노무현 대통령이 네. 이제 그 당시 2004년도가 저희들이 이제 영국과 한국이 국교 수교를 한 지 120주년이 되는 해가 예, 돼가지고 예. 노무현 대통령이 아마 국빈 자격으로 네. 이제 방문하게 됐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만찬주로 대접했던 게 샤또 그리오라로즈였습니다. 와인의 역사에 또 그런 또 메시지가 있는 줄은 오늘 우리 상무님 덕에 처음 들었습니다. 와인 이야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재밌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와인 소비가 많이 네. 늘어나고 또 네.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갑자기 와인이 이렇게 뜨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소득 수준이 이제 많이 아무래도, 향상이 됐고 네. 일단 뭐 소득이 2만 불 이상 되게 되면은 반드시 이제 와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렇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2000년도 초반에 뭐 신의 물방울이라고 하는 그런 만화책이 나와서 네, 큰 네. 붐을 일으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생로병사의 비밀을 통해서 와인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어필이 많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급속하게 늘어나기도 하고 또 이제 서구식 어떤 미식 문화의 어떤 그 전파라고 할까요? 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도 있지만 뭐 FTA 때문에 이제 와인 가격도 이렇게 이제 낮아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많은 수입사들이 와인을 이제 수입해서 판매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면 가격이 좀 내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할인 행사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저희들이 와인에 좀 더 가깝게 근데 가지 이제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요. 네. 이렇게 이제 글로벌화해서 세계가 개방되고 많은 그런 어떤 그 해외 교류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해야 하는 CEO 분들이 와인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좀 와인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려다 보니까 이게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전부 다 이게 불어고 프랑스어고 이래가지고 네. 그저 이탈리아어고 이래가지고 뭐 의욕적으로 와인을 배우려고 하다가 나중은 결국 가격 이야기만 하고 그렇습니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 와인을 좀 접하면 좀 네. 쉽게 이렇게 배울 수 있을까? 그것도 참 고민인 것 같아요. 우리 그 CEO 많은 CEO 분들이. 그렇습니다. 뭐 네. CEO들이 가장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네.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이제 외국인과의 어떤 네. 식사시나 접대할 때 이제 와인을 이제 선택하는 네. 그런 이제 기회가 주어질 때 굉장히 좀 당혹스럽고 힘들다는 네, 네. 그런 네. 말씀들도 많이 하고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죠. 그 많은 선택 사항 중에 이제 어떤 것을 초이스할 것인가 이런 그렇죠. 부분에 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와인의 큰 특징은 일단은 지식과 체험과 문화가 아닌가 생각돼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 와인을 체험으로 접하지 않고 네, 전부 다 네. 지식적으로 접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죠. 그 지식도 그죠? 이제 그게 쉽지가 않은 게 이제 쉽지가 다 않죠. 이제 라벨 자체도 거의 다 뭐 외국어로 돼 있는 데다가 네, 네. 이제 포도 품종만 하더라도 얼마나 복잡 다양한 네, 거죠. 네. 거기다가 이제 이 그 이제 와인을 만드는 뭐 양조장 수마 하더라도 뭐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전 그렇죠. 세계에 한 네. 22만 개 정도의 와인을 양조하는 그것도 이제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그런 와이너리 숫자만 해도 그렇게 되고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와인이 한 15,000종 정도. 미국에서 이제 유통되고 있는 와인의 종류가 한 14만 종. 네. 이렇게 되니까 사실 뭐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사실 그 같은 와인을 주로 이제 사서 마시는 경우도 있지만 뭐 샵에 가면 얼마나 많은 그런 기회 선택의 어떤 그러니까 하늘에 그죠? 별만큼이나 많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와인의 종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그 종류가 많기 때문에 쉽게 이제 이게 마셔본 와인인데도 다음에 마시면 이게 그 와인이었던가 이렇게 이제 헷갈리기도 하고. 그러면 상우님 이제 간단하게 우리 일반인들이 좀 와인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간단하게 좀 이렇게 정리를 한 몇 가지로 해주죠. 제일 처음에 우선 뭐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봐야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기본적인 네. 개념을 먼저 알아야지 이제 그렇죠. 시작을 할 수 예. 있지 않습니까?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특히 뭐 해주시죠. 예. 예를 들면 이제 포도 품종에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왜냐하면 이제 이제 와인의 어떤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 포도 품종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그게 어디서 자랐느냐 하는 때로와 네. 세 번째는 이제 그걸 어떻게 만들었냐는 양조 기술 이 세 개의 어떤 컨비네이션으로 인해서 네, 이제 와인의 향과 맛이 다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려 그러면은 좀 어렵더라도 쉬운 와인 입문서를 한 권 사서 기본적인 입문서를 개념을 기본적으로, 한번 예를 들면 이제 이원복 씨가 지은 그 와인의 세계 뭐 세계의 와인이라는 네. 그런 네. 그런 것도 도움이 만화책 되더라고요. 같지만 그 안에 상당히 많은 네. 어떤 지식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을 이렇게 좀 뭐라고 좀 이해를 하고 어떤 종류가 있는가를 좀 구분한 다음에 이제 테이스팅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테이스팅도 이제 종류가 굉장히 많으니까 이제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정말 본인이 좀 뭐 적극적으로 한번 와인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 하고 싶으면은 예를 들면 마트에 가서 그렇게 비싸지 않는 와인이라 하더라도 뭐 만 원대, 2만 원대 와인 중에서 일단 품종별로 한번 사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근데 처음에는 돈이 만만치 않잖아요. 만만치가 않지만 거기는 한꺼번에 한다는 게 아니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네. 종류별로 처음에는 이제 뭐 이제 리슬링을 한번 시작을 한다. 그다음에는 이제 뭐 샤도네.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지역별로라든지 소비뇽 블랑이 되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품종별로라든지. 왜냐하면 품종이 주는 여러 가지 특성들이 굉장히 특징적이거든요. 리슬링은 리슬링 나름대로의 굉장히 독특한 특성이 있고 그래서 이제 마시게 되면은 금방 이제 맛의 구분이 가능한 거죠. 향이나 맛의 구분이.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화이트 와인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레드 와인 중에서도 이제 뭐 피노누아부터 해서 그다음에 이제 뭐 말백이 되든 소비뇽 까베르네 뭐 소비뇽이 되든 소비뇽, 예. 뭐 시라가 되든 이렇게 해서 품종별로 한번 이렇게 향과 맛을 한번 의미를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뭐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최근에 왜 그 저희들 주변에
와인 시음회가 굉장히 네, 많지 네,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시험. 데를 가면은 적어도 한 뭐 5종 내지 10종 정도를 한 자리에서 이렇게 시음할 수 있는 기회 기회가 있죠. 뭐 네. 간단한 스낵과 함께 그 와인의 향과 맛을 그렇게 이제 잔을 조금씩 따라서 그 향을 음미를 하고 맛을 보면서 같이 어떤 사람들하고 그 느낌이나 그 의미를 한번 같이 공유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앉은 자리에서 여러 종류를 같이 이제 그 테이스팅하고 음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활용하는 것. 저도 이제 처음에 와인을 배울 때는 그런 시음회를 거의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갔거든요. 그렇게 일단 많이 하면서 마셔봐야 된다. 많이 마셔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코의 감각은 굉장히 이제 시각하고는 달리 굉장히 둔하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반복된 그런 연습이나 훈련이 없으면은 그 구분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네. 최근에는 또 이제 그 향을 집에서도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아로마 키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 예, 아로마 저도 본 키트를 것 통해서 같아요. 이제 네. 뭐 아카시아 향 우리가 어릴 때 맡아보기는 했지만 네. 그걸 다시 한번 계속 반복해서 훈련하게 되면은 네. 그것도 이제 어떤 향에 대한 나중에는 누군가에게 이제 설명해 줘야 될 그런 기회가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내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이제 뭐 백꽃 향에 아카시아 향에 뭐 이런 어떤 향들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설명해 주기 위해서는 그 향에 대해서 본인이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상무님 이제 우리나라에도 와인을 생산을 하고는 있지요? 근데 뭐 와인 그러면 다 외국 와인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와인의 역사가 조금 있나요? 어떤가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제 뭐 그렇게 길지는 않죠. 그죠? 네. 그 최초의 와인을 생산한 것은 이제 일본 기술이 들어왔죠. 일본에서 이제 68년도에 그 일본의 산토리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위스키 산토리는 만들고 들어봤어요. 하는데. 예. 근데 산토리가 이제 우리 한국의 그 농어촌 개발공사하고 같이 이제 50대 50의 합작으로 네. 만드는 게 이제 이 한국 산토리에서 만드는 산리 포도주라고 산리, 있죠. 네. 산리 포도주를 만들기는 했는데 그게 이제 그 당시 물가에 비하면 너무 비싸가지고 네, 사람들이 그렇죠. 사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5년 동안을 결국은 판매를 못해서 끙끙 헤매다가 이제 이 재고만 잔뜩 쌓인 채로 도산하게 되죠. 네. 5년 만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태 제과에서 이제 인수를 하게 됩니다. 해태 제과에서. 그래서 해태 제과가 74년도에 노블 와인을 처음으로 만들었죠. 노블 와인. 74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74년도에 노블 지금 와인. 판매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노블 와인은 벌써 이제 난종이 됐죠. 그죠. 그 이후에 이제 77년도에 이제 마주왕이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마주왕 정도는 뭐 예, 마셔본 노블 것 와인이 이제 좀 유명해진 거는 그 당시 75년도에 저희들이 그 여의도로 이제 국회의사당이 옮겨갔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국회의사당이 이제 불나지마라고 의사당 앞쪽 정문 쪽에 해태상을 2개를 세웠는데 네. 그 해태상 지하 한 10m에 해태 제과에서 만드는 노블 와인을 화이트와 레드 72병을 지금 묻어놓았죠. 그래서 100년 뒤에 이제 꺼내 마시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려면 언제죠? 언제? 2075년이 되는 거죠. 2075년 그렇죠. 우리 2075년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아마 와인을 거의 열심히 마시면 2075년까지 우리 있을까요? 거의 보존 중에 있으니까 그때는 아마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100주년 될 때 이제 네. 축배를 들 상당히 의미가 계획이라고 이제 있네요. 예. 묻혀 있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77년도에 그 이제 유명한 마주왕의 의미는 이제 마주 앉아 마신다라고 한 그런 의미로.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그 이제 외국어로 이제 라벨을 못 쓰게 했기 때문에 네, 이제 네. 한국적인 바람이 나면서 네. 이제 프랑스의 어떤 풍이 풍기도록 하는 그런 이제 네이밍을 하다 보니까 아마 마주왕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주왕이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였죠. 거의 한때는 거의 국내 와인 시장의 한 70~80%를 점할 정도로. 그것도 괜찮던데요. 저렴하면서도 마주왕- 먹을만 하던데요. 맞습니다. 예. 상당히 이제 마주왕이 좋은 와인들을 만들어내고 네. 그래서 이 와인은 이제 그 지금 두산의 전신이 되는 동양 맥주에서 이제 만들게 되고요. 지금은 이제 그 롯데에서 이제 인수를 해서 와인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상무님 그러다가, 예. 저기 요즘같이 이렇게 깊어가는 가을에 분위기 좋은 이 가을과 좀 어울릴 수 있는 와인을 좀 추천을 해주고 싶다면 네. 어떤 와인을 와인 이게 이 가을에도 우리나라에 좋은 음식들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어떤 와인을 좀 추천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오늘 우리
방청을 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듣고 네. 오늘 와인 한 병 마셔봐야 되겠다 이런데 추천해주고 싶은 일단 뭐 와인. 가을에는 뭐 저희들이 다 전어회를 많이 먹지 않습니까? 전어 좋죠. 이제 기름이 이제 약간 이제 뭐 10월 달에 이제 전어가 가장 기름이 통통하게 오를 네, 때고, 네. 그거 이제 아주 감칠맛. 전어와 어울리는 와인은? 전어 올리는 와인은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이 소비뇽 블랑인 것 같아요. 소비뇽 화이트 블랑. 와인. 예, 화이트 네. 와인이죠. 아무래도 이제 회는 또 회니까, 화이트가 네. 좋으니까. 그래서 샤도네는 이제 대부분은 이게 또 오크 처리를 하니까 오크 향하고 또 이제 회하고는 별로 맞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 소비뇽 블랑 중에서도 뉴질랜드에서 나오는 네. 말보로 지역에서 나오는 네. 소비뇽 블랑이 회하고 가장 클라우디아 어울리지 베이? 클라우디 베이나 안 그러면 뭐 킴 크로포드나 네. 안 그러면 오이스터 베이나 이런 네. 이제 이제 소뇽 블랑을 아주 잘 만드는 네네. 곳이 이제 말보로 지역인데 전어하고 소비뇽 전어회와 블랑하고. 예.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야외 활동이 많고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야외에서 또 저희들이 바베큐 많이 해 먹지 네,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이제 바베큐하고 어울리는 거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아르헨티나의 말백 와인, 말백. 예, 예. 말백하고 우리나라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말백 예. 사람들이 굉장히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 뭐 아르헨티나 워낙 돼지고기 날씨도 구운 좋고, 거하고도 잘 돼지고기, 어울리고. 예, 예. 고기류하고는 다 어울리는데 네. 뭐 바베큐하고 말백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육즙과 아, 그리고 이제 와인이 가지고 있는 그 아주 밸런스가 좋은 탄닌 네. 뭐 하고 같이 어울리게 되면은 막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녁에 전어회와 소비뇽 블랑, 클라우디아 베이, 이 화이트 와인 한 잔 네.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말백 한 잔 하시면서 이 가을을 좀 더 분위기 있게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상무님 뭐 이렇게 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은 몇 날 며칠을 해도 모자라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와인에 대해서 이제 전설과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앞으로 또 무슨 계획들이 계시면 네. 정말 귀중한 인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몇 분 안 계시는 아이고, 글로벌 맞습니다. 스페셜리스트인데 정말 우리나라에서 많은 활동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떤 계획이 계세요 앞으로? 저는 뭐 이 와인 교육 쪽에 관심이 굉장히 네네. 많습니다. 네. 어차피 이제 삼성에서도 이제 연수원에 오래 근무를 했었고 네네. 또 사람들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네. 가지고 있는 정보나 지식을 같이 나누고 네. 교감하는 이런 부분이 제가 이제 상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네. 이제 딱딱한 팩트 위주의 어떤 와인 교육보다는 그렇죠. 예, 이야기가 있는 뭔가 이제 인문학적인 어떤 네.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그렇죠. 예. 인문학적 상상력을 좀 네. 이렇게 발휘할 수 있도록 음. 그런 스토리텔링으로 이제 이 교재를 만들어서 아, 이제 대학이나 네. 안 그러면은 이제 뭐 일반인들 대상으로 네네. 강의도 해왔고 네. 또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네. 제가 1년 동안 배워왔던 해외에서의 다양한 그런 경험들을 사진으로 엮어서 그 사진만 해도 한 몇만 장 되시죠? 한뭐한 3만 장 정도를 찍어 왔으니까요. 그래서 그 자료들을 좀 활용을 해서 이제 네. 칼럼도 쓰고 아. 또 와인 관련된 책도 네. 써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오늘 저녁에 우리 상무님 말씀 좀 들으시면서 저녁에 멋진 분과 또 가족들이나 연인들이나 친구분들과 함께 아까 전어회 요즘 뭐 집 나가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전어회와 또 소비뇽 블랑이나 또 말백이나 또 돼지고기 맛있게 이렇게 해서 맛있는 저녁 하시면서 이 가을 더욱더 뜻깊고 또 의미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이렇게 다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